어제 했던 거 이어서 합시다. 어제 아닌가? 자, 사회문화 수능 특강 있는 사람들은 책 보내시고 없는 사람들은 노트 이어서 씁시다. 쌤이 그 얘기했나? 철구 복귀한 거 방송 본 사람. 쌤 철박이라 가지고 알람까지 걸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버가 터져서 안 들어가지더라고. 근데 벌써 제대한 거예요? 제대했대. 그래서 그날 하루만 몇 천만 원 벌었다는데. 아니 진짜 벌써 이거 걸었는데? 자, 얘들아, 우리 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 먼저 좀 하고 시작합시다. 자, 먼저 이렇게 회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동호회라는 게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까지 구분할 텐데, 먼저 둘 중에 1차 집단을 고르세요라고 하면 둘 중에 어떤 거 골라야 돼? 동호회는 1차 집단인데 얘는 아니다, 그치? 좀 친밀한 만남이 목적인 게 1차 집단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익사회인가? 라고 물으면 이익사회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가입된 집단 아니고 선택적으로 가입한 집단이야. 인위적으로. 그럼 어떤 거 체크해야 돼? 둘 다 체크해야죠. 잘했습니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내가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 회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고 막 소속감도 느끼고 그래요. 그럼 이 회사는 나에게 무슨 집단이다? 내 집단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그 다음 어떤 동호회가 있는데 이 동호회에 완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가입돼 있고 나도 이 동호회에 가고 싶어. 그러면 나한테 이 동호회는 무슨 집단이라고 볼 수 있을까? 준거 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배웠던 것들 복습 잘 하시고, 오늘은 이 배웠던 사회 집단들 중에서 좀 독특한 특징을 가지는 사회 조직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얘기합시다. 2번 사회 집단 쓰시고, 사회 집단. 아이고 미안하다, 사회 조직이네요. 정신을 못 차리네요. 사회 조직. 뭐지? 준비됐어? 6반. 너 사진 찍었어요? 찍었어?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야. 우리 반 내일 찍는데. 지금 뭐하고 찍어요? 우리 반 글쎄 단체 사진 찍을 때 포즈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 8반을 나타내는 시그니처. 내가 애들한테 야 이렇게 찍자 하니까 애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할까? 8반 나타내게 고민 중. 자, 이 사회 조직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공식 조직이라고도 불러요. 공식 조직. 자, 이 공식 조직은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특징 3가지를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얘들은 지위라든지 역할이라고 하는 것에 구분이 명확하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위와 역할의 구분이 명확하다.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사람들이 맡은 지위라는 게 있고 이 지위마다 해야 될 역할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회사 내에서도요, 사장이라는 지위가 있고 과장이라는 지위가 있고 대리라는 지위가 있고 사원이라는 지위가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지위와 역할이 명확한 이유가 뭘까요? 그 조직의 규모가 굉장히 어떻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기 때문에. 규모가 작다면 굳이 이럴 필요 없겠죠. 3명 있는데 야 네가 사장하고 내가 총무하고 할 필요 없단 말이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얘들은 과업지향적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과업지향적이다. 우리 6반 과업지향적이 무슨 말일까요? 과업지향적이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지향적이 아니라 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다 뜻이에요. 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수단적인 접촉이 이루어진다. 쌤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그죠? 한 개만 더 적을게. 이 사회 조직에서는 누군가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공식적인 통제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공식적 통제라고 하면 뭐에 따라 처벌하는 거야, 얘들아? 법이라든지
규칙에 따라 처벌하는 것을 공식적 통제라 불렀어. 잘했어요. 우리 오빠 그럼 대답해 보세요. 이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몇 차 집단이라고 볼 수 있을까? 2차 집단. 좋아요. 2차 집단. 내지는 이익 사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사회 조직, 즉 공식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집단들 중에서 규모가 어떻고 크고 2차 집단의 성격을 지닌 집단을 사회 조직이라고 부를 겁니다. 예시로 뭐가 있냐면 회사라는 게 있고 군대라는 게 있습니다. 알겠지? 이런 것들 정리해 주시고, 군대가 대표적인 공식 조직이잖아. 군대 내부에서는 계급이 철저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남자애들 너희 갔을 때 제일 높은 계급 뭐겠어? 너희가 갈 수 있는 제일 높은 계급 병장. 밑에 상병, 1병, 2병 이렇게 나뉜 것처럼 쌤은 군대를 의경을 나왔거든. 그러니까 의경이 뭔지 알아요? 경찰로 이제 군대를 나온 건데 쌤은 계급이 좀 달랐어. 제일 위에 수경 이런 게 있고 상경 이런 게 있고 1경, 2경 이렇게 있었거든. 의경은 좀 이상했어. 약간 이상한 게 목소리를 짠다라고 해요. 짠다? 짠다는 게 뭔지 모르죠? 의경들은 시위를 막 진압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시위들이랑 섞여있어 내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 그래서 목소리를 막 되게 이상하게 내야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쌤이 이렇게 이경이잖아. 그러면 이경, 김병, 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병, 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알아들을 수 있어. 어제 전승범 쌤 들어왔습니까 여기? 네. 전승범 들어왔어요? 윤리쌤. 그분도 전경 출신이거든? 그래서 쌤이 아무리 이렇게 야 진짜 군대 가서 이렇게 뿅 한 다음에 애들이 뭐 웃으면서 에이 쌤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는데 전승범 쌤도 전경 나와서 똑같이 해. 공감하시더라고. 다음에 둘이 지나갈 때 한번 시켜봐봐. 같이 이렇게 달달가. 어쨌든 이런 게 대표적인 사회 조직이 되겠죠. 또라이 같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사회 조직 내부에 존재하는 집단인데 얘들아,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해 사실. 비공식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공식 조직. 빨간색이 없나? 별표 하나 쳐두시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자, 비공식 조직이 되려면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공식 조직의 내부에 존재해야 돼요. 공식 조직의 내부에. 그 다음 두 번째, 얘들의 목적은 친목, 도모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게 목적이면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발적으로 결성된 것만, 이런 것만 비공식 조직이라 불러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비공식 조직 될 수가 없습니다. 쌤이 예를 들어 볼 테니까 이게 비공식 조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대답해 주세요. 첫 번째, 조기축구회입니다. 조기축구회. 조기축구회 뭔지 알죠? 네. 이렇게 아저씨들 아침마다 공 차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이 조기축구회는 비공식 조직이 될까 안 될까? 조기축구회 친목 도모 하잖아, 그치? 너무 친하고 공차니까 자발적으로 만든 사람들인데 이거는 비공식 조직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공식 조직의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만약에 비공식 조직이 되려면 동원고등학교 내 조기축구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돼. 쌤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침마다 축구하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 한 개 더. 이번에는 회사 내에 있는 마케팅 팀이야. 마케팅 팀. 이 회사 내 마케팅 팀은 비공식 조직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회사 내에 있는 거 맞는데 자발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일단 얘들의 목적은 뭐예요? 일하는 거야, 일하는 거. 업무 처리가 목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무조건 친목, 도모가 목적이에요. 자, 마지막 적어볼게. 자, 회사 내 동호회입니다. 동호회. 회사 내 동호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동호회가 있어. 이런 회사 내 동호회는 비공식 조직 될까 안 될까? 네. 되겠죠. 이런 게 대표적인 비공식 조직이야. 예를 들어서 동원고등학교라고 하는 회사 내에서 쌤들끼리 모여서 만든 동호회가 있단 말이야. 실제로 있어요. 우리 쌤들끼리 배드민턴 치는 동호회. 쌤이 총무거든? 가장 잡다한 일을 하고 있고. 선생님 친구 한 번도 못 봤어요. 쌤 못 봤어요? 쌤 장난 아니에요. 이용돼요. 세레모니만. 세레모니. 혼자 가라고 하면 카메라 어떻게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동원고 내 쌤들끼리 모여서 만든 동아리가 있는데 삼국지 토론 동아리라고 장난 아니에요. 제일 잘 나간 동아리인데 쌤이랑 전지환 쌤이랑 김용용 쌤이랑 있어요. 별풍이에요? 어? 별풍이에요? 예. 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술 마시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나이 많은 남자쌤이 모여가지고 술 마시면서 근데 왜 삼국지예요? 그 얘기하면 삼국지 얘기하는 거야. 야 관우랑 장비랑 붙으면 누가 이길까?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해 막. 술 마시면서. 마지막 주제가 뭐였냐면 남자애들 좀 들어봐봐요. 강유랑 주유랑 붙으면 누가 이길까? 이상형 월드컵 같은 거거든. 쌤은 주유를 되게 좋아해서 주유 이긴다 했는데 강유가 1등 했지. 용용쌤인데. 아무튼 이런 토론 동아리가 있다는 거야. 이 토론 동아리가 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친해지겠죠. 공식 조직의 어떤 삭막한 관계를 조금 깰 수 있겠죠. 순기능 적어볼게. 순기능. 구성원들의 사기를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 이 사회 조직, 공식 조직은 과업지향적이라서 너무 삭막한데 이 중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동아리를 만든다면 친해지겠죠. 사기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조직의 어떤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높아질 수 있단 말이야. 일을 더 열심히 하겠죠. 아, 나 우리 회사 너무 재밌다 라고 하면서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기능도 물론 존재합니다. 역기능. 만약에 이 공식 조직의 목표랑 비공식 조직의 목표가 충돌했어. 이 사람들은 일을 더 많이 시키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더 놀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목표라고 하는 것이 충돌하게 된다면 좀 문제가 생기겠죠.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의 목표가 충돌한다면. 그다음 하나 더. 파벌이라고 하는 것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파벌이 조성된다. 그러니까 이 비공식 조직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막 친해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약간 따돌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어떤 파벌을 조성해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조직의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쓰면 약이 되지만 못 쓰면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집단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 사장님이라고 하면 이런 비공식 조직 장려하겠어?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겠어? 너희가 회사 사장님이야. 어떻게 할래? 장려. 하지 말라고 해. 하라고 해. 근데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삭막하잖아. 알 거 없으면. 같이 운동도 하면서, 얘기도 하면서, 술자리도 한 잔씩 하면서. 좋겠죠. 자, 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하나 얘기해 줄게. 잘 들어, 오빠나. 이런 게 시험에 나옵니다. 모든 비공식 조직의 구성원은 공식 조직의 구성원이다. 이런 게 지문에 항상 나온단 말이야. 구성원이다. 이거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이거는 맞는 말이겠죠. 무조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식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게 비공식 조직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공식 조직 구성원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런 지문이 항상 나옵니다. 잘 적어두시고,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사회 집단들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쫙 정리해 볼 텐데, 수학 시간 때 배웠어? 벤 다이어그램? 네. 네. 자, 먼저 잘 생각해봐, 얘들아. 공식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다라고 치면 비공식 조직은 어디 들어가야 될까요? 비공식 조직? 여기 안에. 만약에 여기 안에 비공식 조직이 들어간다라고 치면 수학적으로 조금 오류가 발생할 거야. 잘 봐. 여기 안에 얘가 있다는 것은 공식 조직이 비공식 조직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 아니야? 포함한다는 말 아니야? 그치? 근데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은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단 말이지. 절대 겹쳐지는 게 없이. 그럼 여기 안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어디 써야 되냐면 여기 바깥 여기에 비공식 조직이 있어야 돼. 절대 겹쳐지지 않게. 그 다음 중요하다. 모든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 안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자발적으로 결성된 것만 비공식 조직이라 했거든. 그러니까 모든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 안에 들어가는 거야.
쌤이 시험 낸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싹싹싹 지우고 여기에 A, 여기에 B, 여기에 C 이렇게 해가지고 A, B, C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골라보세요. 될 거란 말이죠. 정리 잘 하시고 그 다음 조금 더 어렵게 낸다면 이런 거 되겠죠?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인 거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한다면 뭐 있을까? 여러분 자발적 결사체 세 가지 기억나? 세 가지? 친목 집단, 또 시민단체, 이익 집단 이렇게 있었거든. 친목 집단 중에서 규모가 굉장히 큰 것만 공식 조직이라 불러요. 예를 들어서 총동창회 같은 거. 이런 총동창회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총동창 회장, 부회장, 총무 이런 식으로 지위나 역할이 구분되어 있겠죠. 이런 게 공식 조직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이익 집단이라든지 이런 집단들을 전부 다 여기에 포함할 수 있겠죠.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인 거. 할 수 있겠죠? 6번아. 그 다음 얘들을 다 묶어가지고 뭐라 부르냐면 선택적으로 가입한 집단들이니까 이익사회라고 불러요. 이익사회. 이익사회. 그 다음 이 이익사회와 절대 겹쳐지지 않는 공동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사회. 기억나시죠? 태어날 때부터 가입된 집단. 자, 그 다음 이 이익사회와 공동사회를 모두 다 묶어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단원 제목 뭔데? 사회집단이라는 것이 되는 거야. 사회집단. 알겠지? 사회집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2시간 동안 배웠던 사회집단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정리해가지고. 헷갈리지 말고 특징들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워도 될까요? 지운다? 유진아? 지운다? 아, 이번 유진이가 많이 있네. 2명이나 있네. 3명이나 있어요? 4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수업하다가 중간중간에 그냥 유진아! 이렇게 하면 이제 내 중에 한 명은 이제 그냥 정신 차리겠네요. 그래서 아무렇게 나오면. 자, 지우고. 너무 덥다. 안 더워? 괜찮아? 자, 얘들아, 지금부터 점심 아직 남아있죠? 쌤 빨리 끝낼 텐데, 얘들아, 하기 전에 쌤 한 가지 물어보자. 수행평가를 할 텐데, 얘들아. 쌤이 수행평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수업하다가 중간에 그냥 갑자기 쪽지 시험을 난데없이 칠 거야. 쪽지 시험을. 한 6문제 정도? 쳐가지고, 3분의 2 맞으면 그냥 만점. 아니면, 재시험. 그래서 어떻게든 만점을 맞추게 하려고 칠 건데, 이거 어때요?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몇 번까지 도전하시는 거예요? 무제한. 맞출 때까지. 근데 똑같은 사실 문제예요. 평가의 목적이 아니고 공부 좀 하라고 계속 주는 거야. 쌤이 6문제 만들어서 줄 거거든. 그래가지고 서로 매기고 제출해가지고 체크하고. 괜찮죠? 네. 부담 없잖아. 수업 시간에 끝내고. 그러니까 사회문화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안 뺏기면 좋겠어. 너희가 수업 시간에. 또 그렇고. 국영수 같은 거 집중해야지. 자, 얘들아, 지금부터는 있잖아. 우리 6반 중에 혹시 경영학과라든지 회계, 행정학과를 갈 친구들은 집중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장님이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 들어주세요. 내가 이 사회 조직을 만들 때 이 사회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 라는 것들을 좀 얘기해 줄 텐데, 이 사회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관료제라고 하는 거예요. 관료제. 관료제가 뭐냐면 대규모의 조직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관료제라고 부릅니다. 너희 밑에 직원들이 한 100명, 200명 된다.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들이 만든 거죠. 대버란 학자가 만들었고요. 이런 관료제는 첫 번째 특징이 있어. 어떤 게 있냐면 위계를 서열화시킵니다. 위계를 서열화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내 밑에 부하 직원들의 계급을 정한다는 거죠.
피라미드식으로 정해가지고 나가 있고 제일 위에 내가 있고 밑에 뭐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이런 식으로 서열을 나눠준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떤 점이 보이느냐? 일단 이거를 하향식 의사결정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지시할 수 있겠죠. 서열화되어 있으니까 절대 복종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게 관료제입니다. 자,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을 때 순기능 의사결정이 어떻다? 빠르다, 효율적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다. 뭐 어떤 걸 빠른 시간에 결정해야 될 때 사장님이 결정 내리면 바로 해결되는 거지. 효율적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좋아요. 그 다음 여기서는 중간 관리층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중간 관리층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이에요.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관료제에서 상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밑으로 뭐 해줘야 돼? 전달해줘야 돼요. 잘했어요. 그 다음 아랫 사람들의 불만을 받아서 위로 전달해줘야 돼요.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물론 역기능, 단점도 존재하겠죠. 너희 생각에 이렇게 하면 어떤 게 안 좋을까? 내가 사장님이 너무 좋지. 근데 여기 있으면 어떡해? 사원이면. 내가 이 회사를 먹여 살릴 만한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어. 내가 발언할 기회 있을까? 없어요. 너 어디서 짬도 안 되는 애가 벌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면서 무시하겠죠. 굉장히 비민주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창의성이 무시되겠죠. 이런 단점이 있고요. 이건 좀 어려운 건데 할까 말까. 혹시나 경영학과 관심 있는 애들만 찾아봐.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 파킨슨의 법칙.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의자를 만들려고 직원 한 명을 뽑았다. 의자 만들려고. 그럼 이 사람이 그냥 의자 만들면 되잖아, 자기가. 근데 이 사람 뽑히고 나자마자 뭐 하냐면 자기 밑에 부하 직원들을 또 뽑아. 그래서 너는 나무 잘라오고 너는 설계도 만들고 너는 조립해. 이렇게 또 이렇게 업무를 분산시킨다는 거죠. 쓸데없이 조직이 어떻게 되겠어? 계속해서 커지겠죠. 비대화 되겠죠. 이런 걸 비판하는 게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관심 있는 사람만 시험을 안 낼게. 바로 포기하는 거. 자,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업무가 전문화돼 있고 세분화돼 있더라. 업무의 전문화, 세분화. 그러니까 하나의 업무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나누고 세분화해서 쪼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분업한다는 거예요. 분업.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 대를 사람 한 명이 다 만들면 시간이 어떻겠어?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퀴만 계속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유리창만 계속 만들고 나중에 조립하면 시간이 절약된단 말이야. 장점, 순기능, 효율적이다 라고 적으시고 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장님 한 명이 커피 만들고 서빙하고 다 하면 너무 시간 많이 걸리겠죠. 커피만 만들고 서빙만 하고 나눈다는 거지, 전부 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역기능이 발생해요. 어떤 게 있냐? 하루 종일 바퀴 만드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똑같은 일만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이상해지지 않을까? 정신적으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인간 소외 현상이라고 불러. 인간 소외 현상. 하루 종일 똑같은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인간이 마치 뭐와 같아진다? 기계와 같아진다라는 거야. 이런 걸 인간 소외 현상이라고 불러. 인간의